6학년 일반 친구들 안녕. 혜정쌤과 함께하는 거꾸로 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와 아버지, 저 나무 겁나 커요. 제 두 팔로 겨우 안을 수 있는 정도예요. 보서봐, 나무의 나이는 나이테로 알 수 있단다. 나이테를 보려면 나무를 잘라봐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무를 자르면 안 되겠지? 나무의 지름을 알면 나무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단다. 나무의 지름으로 나무의 나이를 어림할 수 있다고요? 앞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지름을 구해야 하는 상황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보습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나무의 나이테를 볼 수 없을 때 이 나무의 나이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서 나무의 둘레는 측정할 수 있나요? 그렇죠. 줄자만 있으면 우리는 나무의 둘레는 직접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주율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과 그리고 직접 측정한 나무의 둘레, 즉 원주를 이용해서 지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원주율을 이용해서 지름을 구하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주를 알면 지름을 직접 재지 않고 지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 시간에 원주와 지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해 봅니다.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를 알기 위해서 원주 나누기 지름을 했을 때 그 값들이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름에 대한 원주의 값을 원주율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한 값으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3.14로도 나올 수 있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면 3.1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분수로 나타내면 3과 7분의 1로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원주 나누기 지름이 원주율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원주를 알고 있고 원주율의 값이 주어진다면 지름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지름은 원주에서 나누기 원주율을 하면 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름을 자로 직접 재지 않고 원주율의 값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원주를 알고 있다면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계산해서 지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나무의 둘레인 원주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원주율의 값이 주어진다면 지름을 재지 않고 원주율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하면 지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했을 때 지름이 되어지는지 이 문제에서 확인을 해보고 아래표를 완성해 보도록 해요. 176은 원의 둘레입니다. 원주. 그리고 나누기 원주율 3과 7분의 1. 자, 대분수로 고치면 7분의 22가 되겠습니다. 나누기 7분의 22는 176 곱하기 22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럼 22는 176을 8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8 곱하기 7은 56이 되었습니다. 자, 176 나누기 7분의 22를 해서 지름인 56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주가 220입니다. 실제 지름이 70이 되는지 220 나누기 원주율인 7분의 22를 해보면 220 곱하기 22분의 7을 해서 22는 220을
10으로 약분을 해서 답은 10 곱하기 7인 7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0이 지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의 둘레가 264, 308일 때 각각 나무의 지름은 얼마가 되는지 식을 세워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식을 세워서 한번 지름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만 다 같이 한번 세워 볼까요? 자, 원주가 264인 지름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264 나누기 7분의 22. 잘했습니다. 자, 원주가 308인 이 나무의 지름은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308 나누기 7분의 22. 자, 이 나눗셈을 하면 우리는 지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길이가 12cm, 24cm, 36cm인 색띠 3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원을 만든다면 어떤 원이 만들어질까요? 12cm인 색띠로 만든 원은 원주가 얼마가 되어지죠? 12cm가 되겠죠. 이렇게 띠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이니까 24cm인 색띠로 만든 원의 원주는 얼마가 되어지나요? 그렇죠. 24cm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길이가 36cm인 이 띠로 만든 이 원의 원주는 얼마가 되어지나요? 36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원주를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원주를 알고 있으면 지름을 재지 않고 지름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을 알면 지름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주율의 값을 알면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해서 이 지름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쓰는 원주율을 계산하기 쉽게 3으로 주겠어요. 자, 원주율의 값을 3으로 했을 때 원주와 지름의 값을 적어 놓고 이 표를 완성한 다음 원주와 지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일 수업 시간에 토의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색띠로 만든 원의 원주와 지름을 구해서 표를 완성해 보았죠. 자, 여기서 원주와 지름과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3개의 원을 이 아래에 있는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겹쳐 놓아 보았어요. 자, 제일 작은 원의 원주는 얼마였나요? 12cm였죠. 자, 12cm인 원의 지름. 그리고 중간 원의 원주는 얼마였죠? 24cm인 원의 지름. 그리고 가장 큰 원의 원주는 얼마였나요? 36cm였죠. 그러면 가장 큰 원의 지름. 그래서 원주와 지름과의 관계를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원주 12cm인 지름, 그리고 원주 24cm인 지름, 그리고 원주가 36cm인 가장 큰 원의 이 지름. 자, 여기에서 원주와 지름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를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원주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름을 구해보고 또 그 지름을 구해서 원주와 지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더 알고 싶은 것을 정리를 해보고 수학학습장의 동영상 내용에서 질문 3개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동영상 공부 재밌었나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원주율을 이용해서 지름을 구하기를 통해서
원주와 지름과의 또 다른 관계를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둠 토의를 통해서 원주와 지름과의 또 다른 관계들을 찾아보고 원주, 지름, 원주율을 모두 이용해서 어떤 수학적인 문장도 만들어 보고 이 수학적인 문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업 시간 기대되죠? 내일 만나요.